여러분, 남자가 비싼 차를 사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멋있어서요. 성능이 좋아서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fMRI로 남성의 뇌를 스캔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었는데요. 바로 짝짓기 욕구를 관장하는 복측픽의 영역이었습니다. 네, 슈퍼카는 현대판 공작새 꼴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팅 앱 틴더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요. 남성 유저는 46%의 여성에게 좋아요를 누릅니다. 일단 찍고 보는 거죠. 반면 여성 유저는 단 14%의 남성에게만 좋아요를 누릅니다. 철저히 고르는 겁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혹시 여러분도 연애할 때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던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왜 저 남자는 허세를 부리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RC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진화심리학적 설명은 유일한 진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얻어 가실 겁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해석하는 새로운 렌즈. 둘째,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에 대한 인식. 셋째, 더 현명한 관계를 만드는 인사이트.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859년 찰스 다윈은 한 생물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바로 공작새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화려한 꼴이 생존에는 최악이잖아요. 무겁고 눈에 띄고 포식자의 먹잇감 1순위입니다. 그런데 왜 진화했을까요? 답은 성선택, 섹슈얼 셀렉션입니다. 암컷 공작이 화려한 수컷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저 꼬리는 일종의 신호였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핸디캡이 있어도 살아남을 만큼 유전자가 우수하다라고 광고하는 거죠. 이걸 핸디캡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간 남성의 핸디캡은 뭘까요? 3억짜리 슈퍼카, 명품 시계, 고액 연봉 자랑.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현대판 공작새 꼴이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을 보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고 느낄 때 뇌의 VTA, 그러니까 복측픽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이 쏟아지는 거죠. 뇌가 이게 너의 번식 기회를 높여준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남성들은 승진에 목숨을 걸고 벤츠를 끊임없이 바꾸고 SNS에 성공을 과시합니다. 이게 허세가 아니라 뇌가 프로그래밍한 본능이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가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위에 무관심하고 누군가는 예술에 열광하고 누군가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죠. 이건 남자의 본질이 아니라 진화적 경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은 어떨까요? 다시 틴더 데이터로 돌아가 볼게요. 왜 여성은 단 14%에게만 좋아요를 누를까요? 까다로워서 아니면 도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합리적 투자 계산입니다. 1972년 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가 중요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이 투자하는 쪽이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투자를 생각해보세요. 임신 9개월, 출산의 고통, 수유 2년, 양육 최소 10년 이상. 엄청난 투자죠. 반면 남성의 최소 투자는 이론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투자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은 1억을 한 곳에 몰빵하는 거고 남성은 100만 원씩 100곳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신중할까요? 당연히 1억 투자자죠. 그래서 데이팅 앱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성은 일단 만나보고 판단하자는 양적 전략을, 여성은 확실한 사람만 만나자는 질적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나타난 게 46% 대 14%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소개팅에서 남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만나볼까? 하는데 여자는 뭔가 느낌이 안 와 패스라고 하는 경우요. 이거 까다로운 게 아니라 투자 대비 리스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21세기에도 이게 유효할까요?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고 피임 기술도 발달했죠. 그래서 이 패턴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차가 훨씬 큽니다. 어떤 여성은 모험적이고 어떤 남성은 극도로 신중해요. 성별로 사람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놓치는 겁니다. 1989년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남녀가 캠퍼스에서 낯선 이성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저랑 오늘 밤 같이 잘래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은 0%가 동의했고 남성은 75%가 동의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는 원래 신중해라고 결론 내리면 끝일까요? 잠깐만요. 여기엔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안전입니다.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여성의 위험도와 낯선 여자를 따라가는 남성의 위험도 같을까요? 통계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91%가 여성입니다. 둘째, 사회적 낙인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남자는 대단한데? 라는 반응을, 여자는 해픈 거 아냐? 라는 반응을 받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2011년 독일에서 동일한 실험을 다시 했는데요. 조건을 바꿨습니다. 제안자가 유명 배우급 미남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호텔 등 환경을 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성 동의율이 30%까지 올라갔어요.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남녀의 고정된 본성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생물학, 문화, 안전 계산, 개인 성향이 모두 섞인 결과예요. 우리는 본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본능을 조절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진화심리학의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건데요. 자연스러운 것이 곧 옳은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본능적으로 여러 파트너를 원한다고 해서 바람 피워도 된다. 말도 안 되죠. 여자가 본능적으로 자원을 따진다고 해서 조건만 보는 게 정당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할 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사실과 당위는 다른 겁니다. 오히려 이 지식은 넘어서기 위해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내가 지금 상대의 직업과 연봉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건 진화적 편향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더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성격이나 가치관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내가 SNS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본능적 신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진짜나 다움으로 돌아갈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애할 때 왜 나는 자꾸 같은 유형에게 끌리지? 왜 저 사람은 헌신적인 나를 못 알아봐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본능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능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섞인 인간만의 독특한 경험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뭘 봤는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슈퍼카는 현대판 공작새 꼴이었습니다. 둘째, 46% 대 14%는 투자의 비대칭성 때문이었고요. 셋째, 75% 대 0%는 맥락이 만든 차이였습니다. 넷째, 그러나 우리는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능을 이해하되 선택은 우리가 한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연애할 때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공감되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는 이별 후 복수하고 싶은 심리, 진화생물학으로 분석하면 입니다. 사랑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단순한 답 대신 복잡한 질문을 품고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RC였습니다. 감사합니다.